요걸 해석해보죠. 이 한 줄을 그냥 풀로 해석을 해보자면, 첫 시간에 했던 거가 아니라 두 번째인가? 저번에 했던 건데 얘는 정수만 넣을 수 있는 수 A를 만들고 10이라는 것을 넣겠다죠. 근데 규칙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변수에는 것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0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까보면 당연히 2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A에다가 값을 2개 넣고 싶어요. A에다가 값을 2개 넣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럼 당장 뭐라 하죠? 그죠? 이건 문법적으로 애초에 안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했어요, 방금처럼.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덮어쓰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변수로 다 적용하는 게 둘 다 A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A 안에 들어있는 거 까보면 그냥 20만 있는 거죠. A 안에 10, 20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규칙상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해졌다면은 여기 나왔을 때 10, 2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얘는 시점의 차이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10이 들어있고 이때 당시에는 20이 들어있다. 맞죠? 결론은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서 이럴 땐 객체를 써야 된다 인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변수명이고요. A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이 ARR의 타입은 뭐예요? 자료형. 얘는 int잖아요. 정수라는 뜻의 int예요. 얘는 정수인가요? 아니죠. 그죠?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애초에. 대신에 여기서 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A에다가 10을 넣겠다. array에다가 이런 녀석을 넣겠다예요. 지금 쓰고 있는 그 타입 자체는 좀 다르다는 거. 자, 제가 여기다가 array에다가 값을 뭔가 3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array는 변수고 변수에는 값을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는데
세 개를 넣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 여러 개를 한 공간에 넣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인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인가를 고민을 하셨다면은 이거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바라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가 맞고요. 객체 지향 언어는 OOP라고 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서 절차적 언어의 반대 개념쯤으로 보시면 되는데, 반대? 좀 비교? 지금 우리는 OOP의 일종인 자바를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 자바라고만 쳐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냥 이 페이지 자체에 나와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OOP라고 하는 건데, OOP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OOP라고만 쳐도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자바도 있고요, 스펄플도 있고, 파이썬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은 그냥 타고서 검색을 해두셨어야 됩니다. 사실 OOP 특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OOP 특징이잖아요. 근데 자바가 OOP이기 때문에 자바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 잡고서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OOP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객체 지향 언어 특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바를 공부한다면. 왜냐면 애초에 이거는 면접 볼 때 질문 내용으로 1순위예요.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회사가 이제 이런 걸 안 쓰는 회사라면 안 물어볼 거고, 그냥 단골 질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대뜸 OOP 특징 말해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OOP 특징에는 캡슐화가 있고, 입력화 있고, 상속 있고, 추상화, 다형성, 동적화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까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캡슐화가 있고, 얘는 간단하게 뭘 의미하고요, 입력화가 있고, 얘는 간단하게 뭘 의미하고요, 상속은 어떤 개념이고, 추상화는 어떤 개념이고, 다형성은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하면은 이제 끄덕끄덕 하는 거고, 당장 자바를 다루는 회사에 가서 이제 그 담당자랑 얘기를 할 때 OOP 특징 말해보세요 하면은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객체 지향 어쩌고 저쩌고를 말해요. 근데 객체가 애초에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개념 같은 거 모르고 특징 같은 거 모르고 그냥 냅다 사용할 줄만 알고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나 많아요. 이건 진짜 현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막 엄청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다양성은 이거예요 하면 돼요. 그냥 예시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OOP 뭐 객체 지향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객체는 뭘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애초에 그럼 문제가 있겠죠.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요건 아셔야 됩니다. 이 한 줄만 알아도 이제 좀 나중에 느끼는 바가 좀 많을 건데요. 이걸 좀 쉽게 최대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액체는 그냥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그냥 바탕화면에서 쓰는 윈도우 폴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폴더는 왜 써요? 파일 정리하려고 쓰죠. 맞아요. 그냥 파일들 묶어놓으려고 쓰는데, 그죠? 그냥 대표적으로는 파일을 묶기 위해서 폴더를 쓴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묶기 위해서 씁니다. 데이터를 묶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폴더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뭐 졸업 증명서, 뭐 재직 증명서, 뭐 2022 연말정 2022 연말정산. 근데 이게 그냥 ABC 폴더예요. 또는 이게 그냥 뭐 사진 폴더예요. 또는 얘가 동영상 폴더예요.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든 이 폴더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뭐 얘는 뭐 PDF 파일이 있고, 얘는 뭐 JPG 파일로 있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 맞나? 아무튼 엑셀 파일로 있대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예요, 얘네들은. 근데 여기다 넣어놨대요. 딱히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사람에 관련된 문서겠구나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끼리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는지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 폴더를 묶었을 때 이런 식이라면 딱히 의미 없는 놈들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폴더의 특성상. 그죠? 여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폴더 하면은 아 이거 얘한테 관련된 놈이구나, 얘한테 관련된 파일들 이렇게 묶어다가 서류들 같은 거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묶어놓은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자, 이거는 저랑 뭐 파이썬이나 C++를 하셨다면 들어본 설명일 텐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냥 얘를 이거 먼저 합시다. 얘를 이렇게 폴더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뭐가 좋아져요? 내가 당장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기 제목 쓰고 한길동 관련 문서드립니다 쓰고, 여기 이제 본문 쓸 때 압축 파일 같은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 파일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롭해야 되고, 드래그해서 드롭해야 되고, 드래그해서 드롭해야 되죠. 근데 폴더에다 담아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놓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다 들어있을 거니까 여기 이 안쪽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의 난이도 차이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얘는 여기는 한국,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배가 한 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있냐면 제가 과일 9상자를 여기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네들을 여기다 실어가지고 해외 배송을 보내고 싶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는 뭐 미국, 하나는 일본, 하나는 뭐 필리핀, 하나는 중국, 하나는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간대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목적지가 다른 상태에서 얘네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실어놓는 거는 딱히 굳이? 그쵸? 자, 근데 얘네들끼리 목적지가 같아요. 얘네들끼리 목적지가 같다면 이걸 묶어놓는 거는 이건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효율적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지가 전부 다 같아요. 사람 한 명한테 얘네들을 다 보내고 싶었을 때, 묶었을 때와 묶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묶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뭐 이 상자에 담아가지고 뭐 실어 왔대요. 차로 실어 왔대요. 그럼 여기다가 9번 하차해야 되죠. 여기다 실을 때 9번 상선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왜냐면 9상자니까 하나하나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목적지 그 나라에 가서 9번 또 내려야 될 거고, 거기서 또 9번 차에 실어야 될 거고, 그 차에 실은 이제 뭐 택배 업체는 그 집 앞에다가 9번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묶었대요.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이 변하냐면, 내려놓을 때 한 번 내려놓으면 되고요. 배에 실을 때 한 번, 그 나라 가서 한 번, 다시 차에 실을 때 한 번, 집 앞에 내려놓을 때 한 번. 자, 이게 9개잖아요. 그래서 9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독립지행이죠, 심지어.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박스가 총 9만 상자래요.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게 9만 개래요. 그럼 여기다가 꼭 4개씩 더 붙여야 되네, 전부 다. 그럼 일이 몇 배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10,000배 차이 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각각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9만 번이기 때문에. 근데 묶어놓은 이 버전을 사용하면은 여전히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공이 이렇게 여러 개 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컨테이너의 역할은 뭐 일 좀 쉬워질 것 같아 정도가 아닌 거죠. 얘는. 대신에 이건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묶은 게 아니라 얘네끼리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라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묶어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목적지가 다 같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지가 같다라는 거를 얘네들끼리는 관련된 데이터들이야 라고 판단을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그래서 이 묶어놓은 기술을 객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컨테이너가 되겠네요.
근데 목적지가 다르다면 굳이 안 묶었잖아요. 그죠? 이건 아셔야 돼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건 관련성이 없다는 거고, 관련이 없다면 안 묶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제가 휴대폰을 새로 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사진을 그냥 찍어놨어요. 한 5만 장이 있어요. 이거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저. 근데 갑자기 누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또 2022년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나한테 다 줘봐라고 했어요. 작년 여름이잖아요. 그냥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내야 해요, 지금 제 상황은. 그럼 저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작년 여름 사진인가? 아니네. 이거는 맞나? 얘도 아니고. 이거는 작년 여름, 얘는 맞고. 그럼 선택 눌러놓고, 그죠? 이거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 아니네.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5만 장을 싹 다 체크해야 돼요, 이러면. 풀스캔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냐면, 여기다가 2022 03 어디 위치까지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2022 04 어쩌고저쩌고, 2022 0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5만 장을 싹 다 해놨어요, 제가. 자, 누가 다시 너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실 딱히 변한 건 없죠. 이건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여름이 맞고, 똑같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이름 붙이기 전이랑 똑같아요, 상황이.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름 붙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이거 봄에 찍은 거, 이거 여름에 찍은 거, 이거 가을에 찍은 거, 이거 겨울에 찍은 거, 이게 다 많았어요. 제가 앨범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어 하면 되죠. 굳이 뭐 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얘네들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 사진 앨범 폴더가 객체가 될 거예요. 얘네들끼리 괜히 묶어놓은 거 아니고, 얘네들 같은 계절에 찍은 사진들이다 해서 묶은 거죠. 그죠? 얘네들의 관련성은 같은 계절이다 라는 데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랑 상황이 같네요. 이거랑 그죠? 데이터 여러 개를 한 번에 왔다 갔다 시켜놓으려고 여기다 담아놨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일 상자 한 상자를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했을 때 모양이 같잖아요, 애초에. 이 묶어놓은 이 틀 안에 여러 개의, 즉 복수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꼴이죠. 그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고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고,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여기서는 이 녀석입니다. 객체는 자바에서 이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잖아요. 그죠? 얘는 모양이 살짝 달라요. 이건 복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수들이에요. 정수들. 일단 기본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타입을 활용해서 복수 형태로 만든 거예요. 기본 타입 하면은 뭐 있어요? 이거 진짜 나와야 됩니다. 바이트 쇼트 뭐 이거 머릿속에 그냥 한번 싹 스쳐야 돼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버블 F랑 버블 U 버블 얘로 만들 수 있어요. 기본 타입들로 복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기본 타입이라서 기본 타입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죠? 바이트 쇼트 진짜 이런 애들 빼고는 전부 다 참조란 말이에요. 얘네도 참조예요.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 한 줄입니다. 자, 딜레마가 좀 있어요. 얘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에 10을 넣겠다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라고 읽습니다. array라는 변수에 정수 여러 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정수 여러 개를 넣을 array. 좀 이상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수가 들어갈 A 하면은 별로 안 이상하죠. 정수들이 들어갈 array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이유는 변수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당장 여러 개를 앞에다 써놨잖아요. 복수형을 써놨죠. 근데 되고 있어요. 심지어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한 줄을 진짜로 똑바로 이해를 못하면 좀 진행이 힘들 겁니다. 얘는 이 한 줄을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좀 눈에 보여야 돼요. 얘는 array라는 이름의 변수고요. 변수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한 줄입니다. 지금. 자, 위에 거는 저희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맞죠? 위에 거 int a는 10 할 때. 근데 이 아래 거 할 때 여기다가 지금 10, 20, 30을 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변수 안에는 하나만 넣기로 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넣고 있고 빼고 있는데요. 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객체 지정 언어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new 있죠? new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실제로 이렇게 읽으세요. 나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인데 그 객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는 아직 표현을 안 했는데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자, 이 객체는 이 모양 그대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3개가 나올 거예요. 객체 내부의 공간은 3개다. 여기 써있는 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객체 내부에 생기고요. 이 객체 내부의 공간에는 int만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객체 모양이 이 모양이니까 int들만 넣을 객체다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실제로 뭔가 넣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할당연산자, 대입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도 뭔가 넣고 있어요. 이 값을 실제로 이 공간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요 한 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뭔가 넣었단 말이에요. 왼쪽은 변수 영역이고 오른쪽은 객체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객체의 크기가 더 크잖아요. 이거 괜히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보통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 얘는 4바이트, 얘는 8바이트 정도예요. 용량 자체가.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요. 크기를 줄여서 변수에 넣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넣겠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담을 수 없는 크기예요. 변수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예요. 얘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데, 객체를 하나 만들면 그 안쪽에 자동으로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달려있는 리모컨이 하나 생성이 돼요. 여기서 넣어주고 있는 거는 이 녀석입니다. 이 한 줄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얘네끼리는. 진짜 정말 간단히만 해보자면 램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뭐 8기가 뭐 16기가 꼽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본체에다가. 램에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얘는 여기 생성되고요. 얘는 여기 생성돼요. 각각 스택, 힙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먼 얘네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그냥 개념은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 위에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빔 프로젝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거의 뭐 밝기를 줄이기 위해서 책상 밟고 안 올라가도 되는 이유는 여기 앞에 리모컨이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을 하는 사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리모컨의 사용 이유는 말 그대로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원격 조종이죠, 원격 조종. 지금 얘는 넘겨받은 리모컨을 활용해서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딜레마는 해결이 된 거죠. 계속 이상한데 했던 거 있죠.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 인데 정수들을 넣겠다? 이게 아니라 정수들을 넣을 수 있는 객체와 연결하겠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들어온 거는 이 리모컨 데이터 하나니까. 얘는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다룰 수 있는 객체에 접근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이거 좀 자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줄, 이 그림 자체가 이 한 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해결이 됐어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값 가지고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얘네는 배열이라고 하고요. 객체의 일종이에요. 여러 가지 객체들을 배울 건데 객체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된 배열 객체는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3개의 방을 갖고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 각각의 방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순서대로 0, 1, 2번 방입니다. 진짜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게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줄여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말하는 거죠. 어레이의 0번째 하면은 얘가 이제 반짝반짝해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0번째 쪽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동작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고 있는데 이 안쪽에 10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을 눌러서 0번째 방에 10을 넣겠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복수기의 데이터를 안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여전히. 그죠? 여기 이 세 줄도 마저 해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어레이의 0번째 하면은 여기 0번째라고 써져 있는 리모컨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접근합니다. 여기다가 10 넣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 30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 어쩌고 하는 거는 얘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이 객체한테 넘겨받은 리모컨을 쓰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뭐 대열, 뭐 어레이 또는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 다른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용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는 0, 1, 2번 있죠. 모든 배열 객체의 시작 방 번호는 0이에요. 공통입니다. 얘네들은 인덱스라고 하고요. 방번호라는 말 대신에 인덱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똑같은 거죠. 이때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왼쪽에 있으면 공간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왼쪽에 있지 않으면 공간이 아니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있는데 한 거예요? 10 있어 라고 해주죠. 이렇게 10, 20, 30 들어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법 생성하고 연결시켜 놓고 이 안에 값 채워 넣어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실제로 어떻게 꺼내보는지 정도만 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이 될 건데 초반에는 꽤나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시각화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일단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걸 표현까지 했고 값 넣고 값 확인하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뭐라고요?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게 라는 뜻이에요. 그 객체의 모양은 이 뒤에 나오는 모양이야 라고 잡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int 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간이 3개라는 것, 그리고 이 공간에는 int만 들어갈 수 있어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int 들이 맞는 거죠. int 들을 담을 객체이기 때문에 int 들을 담을 객체랑 연결될 변수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int 들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int가 아니라 더블이니까 더블은 여기 못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제약사항을 걸어놓은 객체인 거죠. 여기 들어갈 거는 복수계가 될 거긴 한데 int만 들어갈 수 있어를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타입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거 int가 들어갈 a잖아요. 맞죠? 그래서 int만 넣은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다가 true나 뭐 10.2 뭐 이런 거 안 넣고 10을 넣은 이유는 int가 들어갈 a라고 미리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nt들, 즉 int들로 만들어진 객체와 연결될 a라고 읽으면 돼요. 들어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니까요. 왜냐면 객체 자체가 크기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인트들을 넣을 수 있는 어레이 하면은 이상한 거고, 인트들이랑 연결될 어레이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인트들로 이루어진 객체랑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경우는 인트들처럼 생긴 객체와 연결될 어레이인데 실제로 연결된 모양은 이런 식이래요. 당연히 뭐라 하겠죠. 이렇게 연결 못해. 그죠? 그러니까 미리 선언한 거랑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약간 계획서처럼 보면 돼요. 예언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를 요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파이썬을 하셨다면은 요 앞에 게 다 생략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객체 모양도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썼을 거고요. 이렇게 쓰면 이건 파이썬 문법이 맞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형식을 다 갖춰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줄 뭐 객체 만들고 연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했을 때 이 객체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변수 취급하면 돼요. 얘는 공간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는 요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 변수 사용할 때 그 값 출력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A 출력하면은 10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x k는 10이고 k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이 두 줄을 표현을 해보면은 그냥 k 있고 여기 10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직접 까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애초에 이 값들은 10, 20, 30이란 값들은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객체의 0번 방, 객체의 1번 방, 객체의 2번 방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해당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어레이의 0번 방, 어레이의 1번 방, 어레이의 2번 방은 여기에 0, 1, 2가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연결된 무언가에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데이터에 각각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는 좀 개념 자체가 초반에는 어려운데 써보시면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요. 얘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거는 C 언어 계열이 어려워요. C 언어 C++ 이쪽. 왜냐면 C 언어는 애초에 이거보다 개념이 훨씬 더 많고요. C++은 거기다가 객체 지향까지 얹어야 돼서 만약에 나중에 C++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바로 좀 트레이닝 하고서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얘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 여기서 하나 더 K2에다가 200 넣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K2 하면은 이거 밑에 거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100, 200 하죠. 100, 200. 그냥 100, 200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냥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고 나와요? 백백? 왜? 여기서 일어나는 일 100 넣고, 이거 K예요, 100이에요? 100이죠. 100 넣은 거죠. 그러니까 값 복사를 해서 준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얘는 흑백 맞아요. 흑백이 맞아요. 자,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만큼 뭐라고 나올까요? 컴포즈. 이만큼 뭐라고 나오죠? 그림 잘 보세요. 얘네는 뭐 10, 20, 30 나올 거고, 얘네는 10, 10이 나와요. 근데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한번 더 그려볼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변수랑 이 변수랑은 나중에 연결되기로 한 객체의 모양이 같네요. 맞죠? 얘네들끼리의 관계랑 얘네들끼리의 관계는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어레이 2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레이 2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얘 이름은 어레이 2예요. 변수 하나가 등장을 했고 이름이 어레이 2예요. 여기다가 뭐 넣어주었어요? 어레이를 넣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어레이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돼요? 좀 애매하죠. 우리가 읽을 이렇게 100, 이거 100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겠죠. 는 왼쪽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줬다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얘를 복사해서 줬대요. 이렇게 한 것처럼 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여기서 넘겨받은 무언가를 얘는 이렇게 다시 한번 넘겨준 거죠. 여기서 넘겨받은 거라 함은 이 과정이잖아요. 객체한테 리모컨 넘겨받았고 나는 그걸 너한테 줄게 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객체는 지금 하나예요. 왜냐면 뉴가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객체는 하나 있는데, 자,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예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총 3개 있고요. 객체 외부에서 이 녀석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2개가 맞죠. 왜냐면 얘는 객체 내부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TV가 한 대 있는데 리모컨이 총 2개예요. 저랑 제 동생이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걸로 이거 채널 바꿀 수 있죠. 이걸로 얘 음량 조절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로 뭘 하고 얘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근본을 찾아보면 이 녀석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얘한테 넘겨받은 걸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요. 원본이고 복사본이고 복사본 다시 넘겨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10, 10이 나온 이유는 어레이 2의 제로 화면에 누가 지금 반응해요? 얘죠. 어레이의 제로 화면은 얘잖아요. 맞죠? 어차피 이걸로 이거 조종하고 있는 거고 이걸로 이거 조종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놈이 손을 들겠네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레이 2의 제로는 40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레이의 제로를 까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해준 게 뭐라고요? 여기서 해준 거는 요 과정이잖아요. 요거 넘겨준 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미 이 객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복사해서. 근데 지금 어레이 2 제로에다가 40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얘도 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40을 넣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어레이의 제로를 깠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0번방에 뭐 있어잖아요. 40개죠 그러면. 그러니까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이 총 2대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이 모양이기 때문에. 자, 객체는 하나예요. 객체는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U가 한 번이니까. 얘가 객체 하나 만들 게잖아요. 한 번 나왔으면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여기다가 어레이의 제로 20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모양을 맞춰주세요.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출력되는 꼴은 이렇게 쭉 써있을 때 일련의 과정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얘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10, 20, 30을 넣었네요. 여기다가 애초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과정에 하나 들어간 거고, 맞죠? 그리고 어레이 2의 제로에 40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40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래서 40, 20, 30 나오겠네요 그러면. 맞죠? 근데 어레이의 제로를 다시 20으로 바꿨대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20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나서 어레이 2의 제로 1, 2 이렇게 하면은 20, 20, 30 나오겠네요. 이게 보여야 돼요. 맞네요. 40, 20, 30, 20, 20, 30. 맞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얘랑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0, 20 이런 행위는 안 돼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변수랑 같아져요. 이 안쪽 공간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고, 같은 공간을 다룰 때. 그렇죠? 객체 자체는 크기가 커서 공간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각각의 공간엔 값을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고요. 이해되시죠? 자, 방의 개수는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방이 3개면
방 번호는 어떻게 나와요? 012죠. 방이 6개면요 0부터 5까지 방이 100개면 0부터 99까지 해야 100개잖아요. 다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기가 편한 거죠. 몇 번 방에 있는 데이터 나와봐 하면은 어차피 0부터 시작했을 거니까 이제 파악이 좀 수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레이에 3 40 했습니다. 0부터 2까지 밖에 없는 이 객체에 제가 3번 방에다가 뭘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있는 방이에요, 없는 방이에요? 없는 방에다가 지금 40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스위치 노 하면은 노를 눌러주세요. 디버그 모드로 바뀌니까 노를 눌러주시면 왜 뭐라 하는지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당장 뭐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안 보이나? 대충 해석을 해보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리셋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방번호의 범위를 벗어났다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방번호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레이는 배열이고요. 배열의 방번호의 경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려면 방 크기를 늘려주던가, 이때는 터미네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콘솔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오류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방의 개수와 방의 번호 이런 거 파악 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제가 데이터 200개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데이터 200개 객체 안 쓰고 데이터 200개 어떻게 저장해요? 정수 200개다 하면은 여기서 200개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값 하나하나씩 다 채워줘야 돼요. 맞죠? 정수 200개라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199로 끝낸 거고요. 뭐 할 수 있어요. 사실 200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생략을 좀 많이 했지만. 근데 데이터가 뭐 2만 개 들어가야 된대요. 또는 정수 데이터가 20만 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데이터 3개만 딱 다뤄볼게요. 여기다가 10 넣고, 여기다가 20 넣고, 여기다가 30 넣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A0, A1, A2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는 각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따로따로 존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객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행위가 가능해져요. 해석을 해봅시다. 아래 거
모양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 아래 것만 보세요. i는 0부터 2까지잖아요. 방이 3개 있으니까 0부터 2까지를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i는 순차적으로 0, 1, 2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0, 1, 2가 될 거예요. 그럼 플러스 1 곱하기 10이면 얘는 이 값 자체는 10, 20, 30 되겠네요. 그거를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에다가 각각 넣고 있는 거고, 그 아래쪽에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까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도 0, 1, 2일 거니까. 어레이의 0번째 방에 뭐 있어? 어레이 1번째 방에 뭐 있어? 인 거잖아요. 얘는 지금 다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얘는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죠?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고, 또 이런 자릿수 문법을 쓸 수 있어서 훨씬 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또는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당장 얘를 200개로 늘려야 된대요. 문제가 좀 생기겠죠. 당장 얘를 200개로 늘려야 된대요. 데이터의 개수를. 그러면 끝났잖아요. 이걸 200줄 쓰느니 여기만 살짝 고쳐주면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알아서 다 들어가잖아요. 훨씬 편한 거죠. 그렇죠? 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이 한 줄, 이 한 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눠서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넘겨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폴더잖아요. 객체 폴더라 그랬잖아요. 폴더고 방이 그냥 200개가 들어있는 폴더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파일을 200개밖에 못 담는 폴더예요. 그냥 대신에 이제 사용하기 좀 간편한 게 그 폴더에는 내부적으로 방번호라는 게 붙어 있어서 그 방번호로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인 거고요. 얘한테 넘겨받은 리모컨은 넘겨줄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감이 또 잘 오실 텐데, 레이에 1, 20, 레이에 2, 30 다시 넣고, 인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레이 2는 어레이, 그리고 어레이 2에 제로 하면은 그냥 10 나오겠죠. 얘는 이제 아시겠죠?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얘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해석해 보자면, 더블 들로 이루어진 객체랑 연결될 변수잖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리모컨이에요? 인트 들로 이루어진 객체에서 나온 리모컨을 여기다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타임 미스매치가 날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얘네끼리 모양이 맞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꾸던가 인데 사실 둘 다 좀 별로입니다. 일단 당장 뭐라 하는 거는 둘이 타입이 맞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연결해? 약속이랑 다르잖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얘랑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나중에 인트 넣을 변수 a잖아요. 여기다가 타입 이상한 거 넣었대요. 뭐 이런 거 넣었대요. 그럼 당장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얘도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a라는 변수는 나중에 int 넣기로 했는데 너 왜 true 넣어? 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는 나중에 더블 들 객체랑 연결될 건데 왜 이상한 거 주냐 하는 거예요. 타입도 맞아야 되는 거고, 이 방 번호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데이터의 타입도 중요해지는 거고. 왜냐면 인트들을 넣기로 했으니까 아까 했던 거 이런 건 이제 못 넣는 거죠. 얘는 애초에 생긴 게 인트들을 담기 위해서 보완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불린 같은 애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랑 다르잖아요, 그냥 이거. 그리고 아까 했던 게 이런 거, 이런 것도 안 된다인 거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의 경계를 벗어난 거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두 줄을 써줬다면 그때는 그냥 덮어쓰기예요. 이거 같은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요. 같은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랑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자주 보실 텐데, 여기 다시 한번 오류를 내보면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이셉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셉션이 하나 있고 에러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빨간 줄이 떠 있고요. 얘는 방금 전에 오류 났던 줄이란 말이에요. 얘는 에러고 얘는 이셉션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얘는 애초에 안 된다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에러가 있어. 너 이거 실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실행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실행해보니까 이거 안 되던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없는 애들을 이셉션으로 분류하는데 보통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달리기 시합 하는데 사람이 이제 뛰려고 해요. 근데 얘가 뭔가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못 뛰게 해야 되잖아요. 옆에 와서 심판이 말려야 되잖아요. 이게 에러인 거고, 너 이거 하면 안 돼인 거고. 얘가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이게 이셉션인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랑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랑의 차이인데, 이거는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값들을 좀 이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할 건데, 이런 거 어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값들을 뽑아와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것도 이제 출력을 좀 해볼 건데요. 이런 거랑 array.n x 그냥 직역하면 길이잖아요. 그죠? array 점 하면은 기능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뭐냐면 이 리모컨 버튼들이에요. 어레이 점 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리모컨을 누른다는 건데, 여기 있는 리모컨이란 얘한테서 나온 거니까 이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리모컨, TV 리모컨 사면은 뭐 기본적으로 채널, 뭐 음량 또는 전원, 뭐 외부 입력 이런 거는 그냥 뭘 사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이렇게 죽었다, 자동화성이 죽었다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이 각각의 기능들을 이렇게 꼽아다가 쓸 수 있어요. 그냥 배열의 길이,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여기다가 다시 알려줘요. 이게 지금 3이에요. 그냥 3입니다. 얘랑 같겠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능들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시면은 좀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에버리지는 점 나누기 레이점 렌스 20 에버리지. 이거 쓰는 거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합, 그리고 얘는 그 이 녀석의 이제 요소 개수니까, 요소 개수라서 위치 에버리지는 썸 나누기 레이점 렌스,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똑같죠. 어차피 뭐 변수 하나 더 이용한 거니까. 그냥 지금은 배열에 대해서 한 거고요. 배열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객체라는 커다란 개념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대신에 사용하는 그 이유나 이제 기본적인 개념,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룬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다른 거랑 뭐 배열 있고 클래스 있고 뭐 리스트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얘는 이제 인덱스라는 특징이 존재해서 좀 데이터를 다루기 쉬운 특징이 있는 거고, 얘도 지금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 정수들끼리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냥 막 묶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한 줄도 똑같이 좀 길어요. 얘는 정수 배열, 즉 인치 딜이죠. 들어갈 수 있는 정수들. 이거는 필요 없네.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객체와 연결될 어레이, 여기까지고요. 오른쪽은 정수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객체 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객체와 연결될 어레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얘는 정수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객체니까 둘이 이제 타입이 맞는 거죠. 그리고 좀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겠다란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 내부의 리모컨을 복사해서 어레이 변수에 넣겠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이 위에 그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얘네들을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숙지가 필요하고 숙달되어야 하고요. 이게 좀 시각화가 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못 해먹겠다, 이것 때문에 관둬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지금은 객체가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겠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그냥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정도만 아시면 돼요.